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는 첫 코너로 이어지는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코너 활짝 열어보겠는데, 오늘의 큰 주제는 바로 희망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떤 희망을 품고 지내오시는지, 저는 목요일 날 여러분들을 본다는 그 희망을 품고 한 주간 쑥 달려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한 주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요. 여러분들을 본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목요일이 가장 저에게는 일주일 동안 큰 산을 넘는 그런 시점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또 목요일이 어떻게 보면 일주일 중에 월요일이 가장 피곤한 날이잖아요. 보통 직장인들한테는. 저는 목요일이 가장 피곤하면서도 가장 설레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이 거의 지나가는 그 시점이 목요일인데, 저에게는 이 목요일이 월요일 같은 존재라는 거. 네. 그래서 정말, 진짜 여러분들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루 만나는 날, 이런 날들을 희망을 품고 산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런 날이 무슨 희망이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희망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말도 비슷한 거죠. 희망이 있는 그 삶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뭔가 살아갈 가치가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아닐까 싶은데, 네. 저는, 제 눈이 오늘따라 띵하게 보인다고, 네. 제가, 강한의 우아한 수다 첫 코너를 맞아가면서 제 근황을 살짝 얘기해 드리자면, 제가 이번 주 좀 많이 아팠습니다. 뭐 많이 아팠다기보다는 그냥, 여자들이 흔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네, 그게 겹치면서, 이거 굉장히 좀, 네, 이번 화수 정도가 좀 아팠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상태가 또 안 좋나요? 아, 언제쯤 목요일 이 상태가 좀 좋은 날에 여러분들 뵙게 될지, 네. 눈이 유난히 땡 하고 그러신다고 하는데, 땡?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어쨌든 목요일 날 또 이 일주일을 새삼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날인 만큼, 오늘은 좀 예쁘고 단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좀 나갔으면 어떨까 생각하는 마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나 가려지지가 않았나 보네요. 네. 지금 오늘 일요일이 아니라 아침에 10시 뉴스 했었잖아요. 그때도 뭐 굉장히 저한테 오늘따라 뭐 헬스케 보인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얘기 좋습니다. 좋아요. 정모 때 저 실제로 보고 막 그때 오히려 살 찌라고 하시는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살 좀 빼셔야겠어요 이러는 거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정목 때도 살 쪄셔야겠어요.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 큰 주제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들 아니면 너무 힘이 드는 하루 있잖아요. 그런 하루에 뭘 하면은 힘이 난다. 어떤 일을 하시면 좀 힘이 나시나요? 네. 소주 한 병 까시면 힘이 난다. 아니면, 저의 방송을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면 힘이 난다.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군요. 네. 진짜, 저는 가끔 힘이 들 때나 아니면 뭐, 그냥 울적한 그런 날들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영화를 보러 자주 가요. 그래서, 뭐, 근데 요즘에는 좀 시간이 좀 안 돼서 혼자 영화관 가는 일은 좀 많이 없었는데, 혼자 영화관에 가서 괜히 연예인님 마냥 모자 쓰고,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알아보는 사람조차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혼자 연예인병 걸려서. 어쨌든 이렇게 봤는데, 영화를 이제 혼자 보러 자주 가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서 그 옛날에 DVD 같은 거 많이 이제 빌려오잖아요. 그런 거 받아와서 빌려서 보기도 하고, 제가 컴맹이라서 다운받 같은 거 받는 거 참, 어둠의 경로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고, 좀, DVD 같은 거 빌려오거나 아니면 영화관 가거나 그렇게 해서 주로 보기도 하는데 한 번은 DVD 방도 혼자 간 적도 있어요. 영화 보려고. 옛날 영화 보고 싶은데 볼 방법이 없어가지고 보러 간 적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좀 영화나 아니면은 좀 뭐라 해야 되죠? 혼자만의 그런 힐링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간을 영화나 아니면 공연 같은 거 보러 가면서 이렇게 좀 힐링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공연은 갈 돈이 없고 또 시간도 없고 해서 영화로 주로 많이 보는데
특히 저에게는 제 인생에 약간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의 영화가 무엇이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그 영화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희망을 찾고 싶을 때 약간 좀 우울하고 어둡고 오늘따라 기분이 울적할 때 좀 나에게 희망의 빛이 보였으면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나 아니면 다른 무슨 책을 본다던가 그런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아, 나도 이런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나라고 왜 못하겠어?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 그 영화를 본 영화 중에 굉장히 좀 저의 자신에 대해서 막막하고, 아,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나는 어떤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을까? 왜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차츰 제 자아를 찾아갔다는 건 좀 큰 얘기긴 한데, 이 누구에게나 자신의 자아를 찾는 과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춘기인가? 네.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래도 누구에게나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들 굿윌 헌팅 보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굿윌 헌팅이 1997년작인데 그때 맷 데이먼의 주연작이죠. 그리고 로빈 윌리엄스 그 두 배우가 나와서 훈훈한 제자와 스승의 이야기 라고 큰 맥락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대충 정리해 드리자면 그 맷 데이먼이 거기서 윌 헌팅이라는 그 학생인데 굉장히 미국에서도 하층의 삶이 있고 뭐 양극화된 그런 삶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층의 서민으로 살아가는 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MIT 공대 거기서 청소부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갔죠. 그러다가 그 MIT 공대 학생들조차도 못 풀고 수학 노벨상을 받은 천재 물리 수학 교수조차도 못 푸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낙서하듯이 풀었는데 맷 데이먼 그 학생이 청소부 하는 학생이 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교수는 낙서하는 줄 알고 뭐하냐 이렇게 막 내쳤는데 보니까 그 문제를 풀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아, 얜 천재다 이러면서 이제 그 학생을 이렇게 접촉을 하는데 맷 데이먼은 이미 상처를 많이 받은 학생이고 또 전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물리치죠. 그러다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쇼니라는 교수를 만나요. 그래서 그 교수는 전혀 그 맷 데이먼을 사람 대 사람으로 보고 서로의 관계를 이 대화를 풀어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끌어내죠. 그래서 이 맷 데이먼의 그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게끔 되고 또 과거에서 받았던 그런 상처들을 치유하게끔 하면서 다시 그 맷 데이먼은 쇼니라는 그 스승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므로써 다시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네, 굿윌 헌팅입니다. 굿윌 헌팅. 네. 그런데 진짜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뭐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서도 또 어려운 일이에요. 뭔가 사람이 인간이 딱 태어날 때 내 길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정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길이 어딘지를 모른 채 그냥 막다른 길에 딱 섰을 때 양갈래나 아니면 정말 5갈래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수많은 길에서 내가 어느 길로 갈지는 내 본연의 선택이 몫이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서 만나는 장애물이나 또 만나는 희망이나 만나는 기쁨 아니면 불행 이런 것도 다 내가 겪어서 내가 헤쳐나가야 될 그런 극복이잖아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힘든 건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고 또 나는 그냥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길래 이런 태도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도 또 다시 자신의 선택이고요. 그리고 그 분명히 이 길을 선택하면서도 느껴질 고난들이 있을 텐데 그 고난들을 내가 딱 포용할 갖고 정말 자신 있게 나 이까지 길이야쯤이야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나아간다면 또 거기서도 발전되는 자신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정말 하나하나 같이 깨알 같은 대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저는 이 굿윌 헌팅을 보면서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이 영화를 봤었는데 굉장히 느꼈던 게 뭐냐면은
진짜 이 영화를 보는 순간 내내 그냥 쟤는 천재잖아. 쟤는 뭐 수학 천재잖아. 이렇게 나랑은 전혀 다르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런 거는 저렇게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받는 뭐 축복이겠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나한테는 분명히 이런 기회가 언젠가는 올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저렇게 천재적이고 재능 갖고 있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죠. 근데 사람한테는 누구나 다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재능은 아직 뭘지는 저도 아직 잘은 모르겠는데 진짜 이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재능을 한번 발견하면은 그거를 내 그 재능이 아니라 나의 기술로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발전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탁월한 노력이 있고 또 그 노력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잘 포착하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분들이 저의 그 기회나 재능을 발견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들도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고, 재능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친구랑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너는 저렇게 네가 만약 천재면은 어떻게 할래 했더니 자기는 천재면은 천재인 게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꿈의 목표가 평범하게 사는 거였어요. 평범하게 평범한 남편을 만나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평범하게 행복하게 그냥 사는 거. 근데 그때는 야, 네 꿈 왜 이렇게 소박하냐 이랬는데 평범한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 평범하다는 꿈이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평범함을 유지하는 모든 분들이 대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내양, 네. 그런데, 네. 본 시리즈에 나오는 그 맷 데이먼, 맞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맷 데이먼의 그 굿윌 헌팅에서 맷 데이먼이 약간 폭력성이 있는 부분이 네, 모습이 좀 나오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보고 본 시리즈 주연으로 발탁이 된 게 아닌가. 폭력성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게 비춰져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데 네, 진짜 이 맷 데이먼도 하버드대를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하버드 재학 시절에 이 굿윌 헌팅에 대한 그 극본을 각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맷 데이먼이 쓴 글 갖다가 각색된 작품이 굿윌 헌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자신의 그런 하버드 대학생 시절의 그런 추억이나 아니면은 약간 반항의 시절 이런 것들이 여기 조금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굿윌 헌팅의 윌 헌팅이 어떻게 보면 그 주연을 했던 맷 데이먼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에서 특히 저는 제일 기억이 나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쇼니라는 로빈 윌리엄스라는 교수와 또 맷 데이먼 그 학생의 관계에서 쇼니 맷 데이먼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서로 사람이란 게 딱 뭔가 목적 있게 접근하면은 이게 들통이 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진실이 있어야 그리고 아니면 진심으로 다가가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고 달래줄 수 있듯이 뭐든지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떤 것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제 신조 중에 하나가 항상 뭐든지 진심을 다하면 그 진심은 분명 전달되기 마련이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가끔 그게 좀 어긋날 때가 있죠. 저는 제 나름의 진심이라고 행동을 한 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얕보이는 하나의 수단이 된 것 같기도 한 적도 있고 또 아니면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여기 민중의 소리 들어오기 전에 다른 언론사에서 일을 잠깐 했었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신참이고 사회 초년생이니까 진짜 막 마감하실 때 얼마나 선배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막 막내니까 막 커피도 타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굉장히 그 분위기 있잖아요. 회사만의 분위기가 있는데 거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막 이런 진심의 행동을 고맙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자기는 안 그랬고 또 이런 게 오지랖이라고 생각이 드셨던 분들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첫 사회생활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아닌 건가 아니면 내가 좀 더 여우처럼 아니면 좀 사회생활이랄까 좀 이렇게 살갑게 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내 거는 내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게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거를 아무도 안 챙겨주고 내가 챙겨야지만 그게 내 거가 된다는 거를 그 사회생활에서 알았었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민중의 소리 들어와서는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이 내 걸 내가 챙기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거 자신을 내가 먼저 다른 사람 걸 챙길 때 그리고 그 다른 사람도 비로소 내 거를 챙겨주고 그게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 왠지 굉장히 좀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 나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을 때는 진심을 다하며 그 진심이 전달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고 정말 제 주변에는 좋은 분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람으로 상처를 받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러고 왜 많은 사람들은 사람한테 진심을 대하면 오히려 네가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할까? 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게 조금 겪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왜 나는 내가 진심을 다해서 행동하는 건데 왜 저거를 전달 꼭 뭐 이렇게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 왜 내가 상처받을 걸 먼저 걱정해서 왜 내가 먼저 방어벽을 치고 사람에게 대해야 하나 이런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른분들이 그러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은 네 건 네가 챙겨야 돼. 네 거 아무것도 안 챙겨준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아니면 너무 착하게 굴지 마라. 상처는 네만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 연인 관계에서도 뭐 서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라 밀당하고 막 이런 연애 고수들 보면 그러잖아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손해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처음에 그런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굿윌 헌팅을 보면서도 이 쇼니라는 교수가 다른 교수와 다르게 맷 데이먼 그 윌 헌팅 학생한테 자신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그 마음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명대사 하나 꼽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 굿윌 헌팅 명대사 하나 살펴보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굿윌 헌팅 명대사 좀 틀어주세요. Look at me, son.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I know. No, you don't.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all right? Don't fuck with me, Sean. Not you.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Oh my god! Oh my god, I'm so sorry. 네, 영상 끝났나요? 네. 네. 제 그 채팅창에 나오는 화면이랑 이렇게 좀 느려가지고, 신호를 잘 못 받았는데, 네. 이 영화의 가장 핵심 장면은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이 말을
전달해 주려고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It's not for you. for you가 아니라. 영어 갑자기 하려니까 너무 탄로나네 내 영어 실력이. 네 잘못이 아니야. 네, 네 잘못이 아니야. 사람이 모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자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윌 헌팅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런 양 아버지한테 당했던 그런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릴 때 너무 큰 상처의 기억으로 자리를 잡았던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이제 이런 일로 결부가 돼서 마음의 문을 닫고 바라보게 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시온이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재차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음을 끌어안는 단어인데, 진짜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사람이 힘든 일이 있고 아니면은 외로운 일이 있고 굉장히 내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주변에서 힘내, 아니면 넌 할 수 있어, 이런 말도 분명 위로가 되겠지만 그냥 옆에서 잡아주는 손, 아니면 따뜻하게 안아주는 손길, 그러고 네가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그 한마디 해주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될 때가 있죠. 남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힘내, 넌 용기가 있는 아이야,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그냥 이 따뜻한 손길 하나, 그리고 따뜻한 눈빛 하나, 같이 있어주는 그 시간, 이런 것들이 더 힘이 나는 순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굿윌 헌팅을 보면서 어쨌든 이 영화를 만든 이유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진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찾아올 그런 방황의 시기, 과연 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 여기 굿윌 헌팅에서는 친구들의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윌 헌팅의 친구 3명이 나오는데 다들 그렇게 하층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죠. 근데 이 윌 헌팅이 그런 말을 해요. 여기서 같이 친구로 나오는 벤 애플렉이라는 배우가, 윌 헌팅이 나는 그냥 니네들이랑 계속 이렇게 일하면서 그냥 밤에는 맥주 마시고 술 마시고 그렇게 살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벤 애플렉이라는 친구가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응? 난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나는 너가 싫어질 것 같다. 널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날 위해서 하는 얘기다. 나는 너처럼 그렇게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할 거다. 하지만 너는 우리한테 갖고 있지 않은 그 재능을 네 갖고 있다. 너는 나와 다르게 살아야 된다. 나는 50살까지 육체적인 노동을 할 거다. 하지만 너는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있다. 그래서 그 윌 헌팅이 그러죠. 그런 말 하지 마라. 넌 날 몰라.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벤 애플렉이 나는 이걸 널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날 위해서 하는 얘기다. 나는 너가 그냥 이별 없이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 네가 집에 없었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벤 애플렉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방황하는 그런 친구들, 아니면은 뭐 비록 50살 될 때까지 공사판에서 고생해야지만 친구는 남다른 재능이 있기에 자기 길을 찾으라고 진심으로 조언하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몇이나 있을까요? 진짜 솔직히 요즘 저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굉장히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 같은 친한 친구라고 하지만 이 친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거를 이제 위로한답시고 굉장히 겉에서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그림을 봤는데 혜림 선배께서 보여주셨던 그림 같은데 굉장히 그게 사람의 이중성을 많이 나타내는 그림 같았어요. 한 사람이 큰 그 우덩이에 구덩이 같은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막 구해달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 한 사람이 막 손을 뻗으면서 구해주려고 막 시도를 해요. 근데 그 구해주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 옆에는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를 내려서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너를 구하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 중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이중성을 굉장히 보여주는 것 같은데, 진짜 이 친구는 진심으로 너의 길을 찾아라. 너의 길은 이 길이 아니다. 이거는 나에 대한 너의 친구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자신의 재능을 썩히는 그 친구를 진심으로 조언하는 이 친구의 모습도 이 굿윌 헌팅에서 굉장히 맛배기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진정한 친구라고 할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지요? 저는 진정한 친구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본다면 그거는 네가 진정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너는 인생 제대로 산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내 인생에 진정한 친구, 정말 수많은 친구들은 많아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은 진짜 많은데, 내 진정한 친구는 누굴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진짜 이 진정한 친구란 게 단순히 기쁠 때, 그럴 때 옆에 있는 게 친구인가, 아니면 슬플 때 함께 있는 것도 친구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때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으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또 인생의 멘토가 있으신지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나의 진정한 멘토는 누굴까, 나의 진정한 친구는 누굴까라는 고민도 함께 해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제 진정한 멘토라고 하기에는 뭐 부모님? 아니면 저는 근데 그런 경험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초등학교 때 굉장히 초등학교 3학년 때랑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딱 세 분의 선생님이 기억이 남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제가 그때 한창 저희 어머니 치맛바람으로 초등학교를 휩쓸고 다녔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내내 학급 임원을 했었고, 또 6학년 때는 전교 부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랬었는데, 진짜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것저것 대회를 엄청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뭐 피아노 대회뿐만 아니라 웅변 대회, 동시 암송 대회 막 이런 대회를 많이 나갔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진짜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저랑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좀 그래 나름 성숙했나 봐요. 좀 막 뭘 해야 될지 막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난 중학교 때 가서 어떤 공부를 위해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때 좀 많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분이고,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선생님은 진짜 제가 잠깐 방황의 시기, 사춘기라고 하죠. 그때 시기에 저를 많이 학교 끝나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제 친구들하고 여러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방황했던 친구들을 앉혀놓고 이곳저곳 밤 먹이로 데려다니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그분도 진짜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분은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반 아이들한테 항상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편지는 아직까지 제가 갖고 있는데, 굉장히 저에게 인생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세 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네, 신세영 선생님, 김유복 선생님, 그리고 이승희 선생님이 이 세 분인데,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시는지 요즘에 안부 인사를 잘 못 드려가지고, 네, 방송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 얘기 잘 안 들으시죠,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다, 제가 이렇게 슬픈 이야기 하고 있는데 선생님 보고 싶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짓고 가야죠. 네. 굿윌 헌팅 그 영화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몇 구절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나에게는 나의 일, 당신에게는 당신의 일, 내가 당신의 기대에 맞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나의 기대에 맞춰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우연히 서로를 발견하는 기회가 생기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 그렇지 못할 땐 어쩔 수 없는 일. 이 굿윌 헌팅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느낌입니다. 네, 여러분들 음악 듣고 싶으시다고요? 네, 틀어드리겠습니다. 굿윌 헌팅 OST 곡 하나 틀어드릴게요. 대표적인 곡인데요. 엘리엇 스미스 곡이죠. Between the Bars 듣겠습니다.
네. 노래 참 좋죠. 좋은데 여러분들 또 이렇게 졸리시다고. 제가 진짜 방송을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조실까봐. 안 돼요. 진짜 근데 제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혼자 막 저만의 세계로 빠져서 혼자 막 우주 깐따삐아로 이미 가 있고 뭐 그런데 여러분들 제 스파르타 이 방송에 적응하셔야 합니다. 네. 물 있어요. 물 한 잔 먹을까요? 네. 어제 저희 회사로 어떤 분이 애국전선 애청자분이 한석훈 기자의 팬이라고 하시면서 보이차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보이차를 한번 담가서 먹어봤는데 보이차 맛이 무슨 묵을 썬 그런 묵을 액체로 만들어서 마시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먹는 내내 뭔가 물컹물컹한 느낌이었는데 건강에 좋대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우려내서 먹고 있는데 두 번째 우렸는데 우리니까 좀 괜찮네요. 첫 번째 우렸을 때는 무슨 묵을 이렇게 액체로 만들어서 물컹물컹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물을 먹는 건지 묵을 먹는 건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저의 컨셉은 블루입니다. 옷도 지금 교복이라고 뭐 버스 안내원 양이라고 뭐 몇 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블라우스, 남색 블라우스, 파란 반지 그리고 파란 귀걸이도 했어요. 오늘은 이제 파란 마이크로 그래서 오늘 컨셉은 블랙, 네 블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랙 희망차잖아요. 희망찬 그런 파란 색깔이 희망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나름 방송에 맞춰서 컨셉으로 입고 온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맞춰서는데 파워레인저. 네, 그렇습니다. 이거 빛 나와요. 여기서 이제 로보트 나오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20분 달리셔야 할 시간이죠. 네. 영화 굿윌 헌팅에 이어서 또 하나의 저의 희망을 찾아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윌 스미스와 윌 스미스의 아들, 진짜 아들이 나와서 연기를 한 영화예요. 그리고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크리스 가프너라는 그 실존 인물을 실화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얘기죠. 그래서 크리스 가프너란 사람이 예전에 의료기기를 파는 영업사원이고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아들과 그런 행복한 삶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는 그 큰 회사를 차린다는 얘기까지 실화가 있는데 진짜 크리스 가드너라는 이분이 어떤 회사를 차리셨냐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나중에는 홀딩스 인터내셔널의 CEO가 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윌 스미스가 주연으로 나왔던 이 영화는 굉장히 의료기기를 파는데 이 의료기기가 솔직히 팔기가 힘들어지잖아요. 힘들고 심지어 이 너무 가정생활이 안 되니까 아내한테 이혼까지 당해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오후 5시에는 그 유탁소라고 그러나요? 영탁아라고 그러나요? 그런 집 없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하룻밤 잘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줄을 서서 잠을 자고 또 다음날 그런 큰 짐들을 싸들고 이제 다시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이 윌 스미스가 주연한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 의료기기 하나의 타임머신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상상으로는 살 수가 없겠구나. 현실에 부닥치면서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들과 뭐 미식축구도 보러 가고 아니면은 풋볼 경기도 하러 가고 이렇게 문화를 상유할 수 있는 아들에게 그런 삶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일념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다가 기회를 잡아요. 기회가 잡는 게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기회인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 굉장히 낮에는 일하고 또 5시에 그 잠잘 곳을 찾아서 줄을 서러 가고 또 그러면서 자는 동안 자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그 자는 시간을 쪼개고 남들보다 더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도 그걸 쪼개서 자신이 결국은 기회를 잡고 성공하는 하나의 또 기업의 CEO까지 되는 그런 삶을 펼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짜 굉장히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인데 진짜
제가 불친절하다고요? 지금 열심히 채팅창을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불친절한 방송이 딱 띄었네요. 네. 안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행복을 찾아서 이런, 그런 삶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향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집중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진짜 여기서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거야? 꼭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서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삶이 됐다라는 그 모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했던 그런 시점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누구는 벤츠를 끌고 다니고 누구는 뭐 티코를 끌고 다니고 하지만 내가 티코를 타더라도 이 티코에 만족을 하면은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차비가 없어서 먼 거리를 걸어가야만 할 때, 그때 현실적인 그 힘듦에 부닥치면 거기서는 과연 이게 행복한 걸까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영화는 어쨌든 자신의 그런 행복한 삶을 찾아서 자신이 밤낮을 쪼개면서 노력을 하고 오늘 하루를 더 노력하고 그런 모토의 영화를 보여주는 시점이긴 한데, 진짜 이 경제적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이 돈이라는 게 불편하잖아요. 이 돈이 꼭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닌데. 근데 이 윌 스미스는 현실의 무게감을 버티지 못해서 뭐 어쨌든 이 돈이란 자본과 현실이라는 그 현실적인 부분과 맞닿으면 이게 굉장히 그 현실적인 무게감이 짓눌리게 되면 내가 위축되고 내 삶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조그라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쨌든 이런 행복과 그 돈이라는 게 꼭 이렇게 필수 불가결한 그 관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선택의 조건에서는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여기서 윌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나는 더 이상 동굴에서 상상하면서 잠들고 싶지 않다. 의료기기를 항상 그런 타임머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잠자는 곳을 편안한 안락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잠자다가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상상하면서 살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진짜 한두 번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 수 있지만 영원히 속아지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시절에서 이제 아들한테 더 이상 이 동굴에서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열심히 어떤 판타지를 깨고 이 현실을 내가 영위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크리스 가드너가 아들과 함께 마음껏 뭐 미식축구를 보러 가고 이런 문화 생활을 원한다는 점에서 이제 이를 악물고 그 현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을 이제 이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진짜 그 꼬마 크리스토퍼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배와 구조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요약한 셈이라고도 볼 수 있죠. 배가 침몰을 해서 한 사람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난 바다에서 가라앉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막 외치고 기도하고 막 살려달라고. 근데 정작 큰 배가 지나갈 때는 그것을 타려고 하지 않는다고. 정작 기회가 닥칠 때는 그 기회를 못 잡는 게 또 우리들이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기회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들이 많죠. 그 기회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성공이라기보다 몇 번의 실패를 겪은 후에 성공이 오는 거니까 그 실패를 겪기가 무서워서, 그죠? 도전을 하지 않고 뭔가 손을 뻗지 않는 건데, 진짜 우리가 만약에 정말 이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가 왔다는 거 아는데도 그 기회를 잡기까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 속을 내가 어떻게 겪기까지가 너무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기회를 냉큼 잡으시겠어요? 정말 기회라는 거 알겠는데 그 기회를 잡기까지 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죠. 네, 진짜 굉장히 그런데 진짜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잡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위인전에 나오고 또 대단한 사람으로
나와서 강의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수많은 역경을 겪었기 때문에 더 사람들한테 축하받고 또 대단한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진짜 저도 솔직히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좌우명 중 하나가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자 이건데 이 순간 자체도 나중에는 돌아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 그리고 진짜 이 자유와 모든 그런 사랑을 위해서 오늘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일도 더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간 빛을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몇 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아들 크리스와 크리스토퍼 두 부자가 농구 연습을 하면서 그런 장면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넌 안 돼 라는 말을 어느 누가 하더라도 듣지 말아라.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했던 게 넌 안 돼라고 얘기하면 넌 안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나는 된다는 거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넌 안 돼라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고 또 소극적이 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노력하는 삶 그리고 더 나아지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꿈을 지킬 것. 두 번째, 스스로를 비난하는 자신과 싸워서 이겨낼 것. 그렇게 자유를 쟁취해서 전진해 나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바로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내 자신과 싸우는 일이 가장 힘든 것처럼 내 자신의 꿋꿋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또 누구의 비난을 듣더라도 내 올곧은 그런 신조를 지켜내 가면서 이겨내 간다면 정말 내가 바라는 그런 꿈, 그 이상을 꿈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 희망이란 주제로 굿윌 헌팅과 행복을 찾아서 영화 이 두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진짜 희망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멀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 희망을 찾기 위해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이겨내고 또 나의 그런 누구든 나한테 하는 그런 비난이 어떤 거일지라도 그 말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못을 하는 두 개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러면 행복을 찾아서 OST 사이먼 가펑글이 부르는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듣고 네 오늘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는 마치겠습니다.